가만히 놔둬 시험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는 별로 변동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매그니피센트 7 중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강한 수급이 쏠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키 맞추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 원래 증시는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진짜 이제 갈 것 같다 하면은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또 들어옵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는 급격하게 올라온 39.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겨울에 뉴트럴까지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례적으로 뉴트럴에서 약간의 부분 매도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푸덴코옵션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푸덴코옵션이 0.60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0.61이나 한 0.62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는 단기적인 고점이 될 확률이 크다. 그 과정에서 공포지수가 뉴트럴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뉴트럴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약간의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확률이 크다. 원래 올라가더라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법은 없기에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채널을 그어드렸잖아요. 제가 채널을 긋자마자 상승이 시작했고 채널 상단을 찢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선에 다시 저항을 받고 있다. 채널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긋었어. 제가 이거를 캔들을 보고 그은 게 아니고 채널을 긋고서 그 캔들이 이 채널에 움직입니다. 채널을 긋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 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어떤 유튜버들은 멤버십 영상을 마치 보물단지라도 숨겨둔 양 본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결제를 해야 멤버십 영상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제 유료 결제인 멤버십 영상만큼은 정말 돈값을 하는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그런 영상들로 채워뒀고 그냥 시황 영상이 막 갑자기 멤버십 영상으로 바꾸고 그러진 않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약간의 상승을 하고 있고 드디어 아주 미세하게 21선을 돌려내었다. 거의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평평했었는데 오늘부로 약간 한 10도 정도 21선을 돌려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려오더라도 강한 매수세가 붙게 된다. 상승의 추세가 시작됐다.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는 유저들이 저가 매수에서 매수 대기 물량을 바치고 있다. 이제는 내려와도 바로 리마롤, 내려와도 리마롤, 내려오면은 매수를 받아야 된다.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선이 저항으로 작용은 하고 있으나 상승의 채널을 명확하게 이탈을 하기 전까지는 지수 상품은 홀딩을 해야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상승 채널까지 뚫어버리고 막 이렇게 가려 한다. 그러면은 부분 매도는 필요하다. 왜냐? 전고점 라인에서는 강력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시간 분을 보면은 스토캐스틱을 과매수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어제도 멤버십에서 말씀드렸어요. 4시간 봉에 22평을 지켜줘야 한다. 다시 한번 패닉셀을 하시려고 하시기에 패닉셀을 하시지 마시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렸고요. 제 멤버십은 리딩방까지는 아닌데 차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 것인지 매도를 할 구간인지 매수를 할 구간인지 버텨야 할 구간인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뉴스나 퍼날르는 그런 레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뉴스는 항상 늦다. 차트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도 실시간으로 해야 한다. 테슬라 먼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는 약간의 상승, 장 초반에 좀 좋지 않았으나 약간의 상승 채널을 그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상승 채널은 웬만한 분들보다는 잘 걷습니다. 5일선 올라오고 있고 21선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 구간 21선 이제 돌려야지. 조금만 이렇게 횡보나 상승하면은 21선이 돌아간다. 이제는 테슬라도 내려와서 상승 채널의 하단선에 붙이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점점 하단의 지지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단의 지지선은 442달러. 만약에 오늘 테슬라가 하락이 와서 442달러를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는 매수를 받아봐도 되는 괜찮은 구간, 채널을 이탈하지 않는 한 테슬라는 강 홀딩을 한다.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 458달러에서 59달러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는 있겠으나 요렇게 뭐 찢어버리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은 약간의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들어 올리면서 전 개인적으로 개미들의 꿈, 광기의 마지막, 우리 정치 로봇 테마주 테슬라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딜 가냐고요? 남았을 때의 패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고점 한번 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홀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단 요번 주에 살짝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주봉상은 상승 장악형. 드디어 오랜만에 위기를 딛고 주봉상 이평선 위에 올라와주는 모습. 주봉 2평엔
한 180달러 정도인데 오늘 무조건 180달러 이상으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주봉의 이평선 위에서 주봉을 끝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쉽지 않지만 엔비디아가 올라야 어쨌든 나스닥이 오르니까. 현재 말씀드렸죠. 이평선이 저항이다.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고 어째 또 맞고 떨어지고 이평선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당장 오늘 이평선을 평평하게 만들지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평평하게 만든 후에 비비다가 딛고 올라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 단기적인 저항 때 메인 상승 채널의 하단선 시간이 갈수록 그 가격은 조금 높아지고는 있으나 어쨌든 190달러 정도는 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저항을 맞을 테니까 약간의 물량을 덜어낼 필요는 있겠죠. 쉽사리 갑자기 수직 상승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 현재는 이평이 꺾였기 때문에. 이처럼 이평이 꺾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메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사업을 축소한다는 호재 뉴스와 함께 오랜만에 200일선을 안착하나 했더니 장 초반에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면서 종가 마감은 좀 장전에 비해서 내려온 모습. 일단은 저는 긴급하게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분봉 최고점에서 절반 익절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당일 최고점에서는 매도를 하긴 했어요. 절반을. 매도를 한 이유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둥둥으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이 과학입니다. 볼린저 밴드 둥둥이면은 안으로 일단 들어온다니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가 이제 정말 세력이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줬다가 뭐 그런 식으로 갑니다. 볼린저 밴드 둥둥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볼린저 밴드 둥둥에서는 부분 매도를 해야 한다. 현재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단은 호재가 터져야 될 지점에서 호재가 터졌고, 하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하락의 채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좀 이렇게 다시 장마판 들어 올려서 살짝 하락의 채널을 벗어나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하락의 채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마무리를 했다. 일단 나머지 반 물량은 좀 더 지켜보다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200일선에서 딱 저항을 받고 하락의 채널 상단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것은 일단은 조금 차트적으로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넷플릭스 하락의 채널을 살짝 이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사요나라. 아마존 사요나라. 좀 더 기다리면은 좋은 매수 찬스가 올 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또 어제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난 하수다 인정해야 돼요. 내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뭔가 반전의 기미가 보일 때나 뭔가 유의미한 지지선의 민기적 민정이 될 때, 이런 민기적 민정이 될 때, 이렇게 막 민기적 민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200일선에서 민기적 민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지지 받는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받아볼 수 있고, 여기서도 민기적 민정이 되잖아요. 121선에서. 그러면은 지지 받는다는 가정하에 매수를 받아볼 수 있고, 내리잖아. 여기서 내리고 있잖아. 왜 매수를 합니까, 여러분? 어제 매수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차트를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뭐 초분할 매수라면은 정말 길게 보고 계속 모아가는 매매라고 한다고 하면 많이 싸졌으니까 그것도 뭐 괜찮은 접근이긴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후드는 괜찮은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캔들 중에 하나인데, 물론 메인 상승의 채널의 하단선이 바로 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추세의 전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캔들, 이제 21선 평평하게 만들면서 약간의 눌림목이 오면은 충분히 후드도 재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차트가 되었다.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가 장대 양봉, 굉장히 괜찮은 캔들, 계속 내리다가 이평선을 이제 드디어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 적정 매수가는 다시 한번 이제 121선이라든가 21선이 돌리는 초입의 근처라든가 적절한 눌림목이 오면은 아이온큐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고점을 아이온큐가 다시 이렇게 막 넘겨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팔사팔하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차트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온큐 2배, 아이온 NL이라는 2배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짧은 트레이딩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절한 매수가는 한 45달러 정도가 만약에 오면은 21선 돌린다는 가정하에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2배 레버리지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마인, 차트적으로는 뭐 추세를 돌렸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 일봉상 스토캐스틱의 과매수의 구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하방의 채널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아직 역배열이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를 해야겠으며, 4시간 봉의 120, 200선 첩첩 산중으로 저항이 있죠. 비트마인은 강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4시간 봉의 2평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돌파했다가 돌파했다가 터치하는 뭐 이런 가격이 오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무빙을 관찰하면서 해야 되는 좀 고위험 종목입니다. 코어 위브. 얼마 전에 이제 코어 위브를 들어가서
어제 많이 올라가지고 한 10% 정도의 수익권을 보이고 있는데 들어갔던 이유는 4시간 봉에 2평을 살짝 돌리는 그 정도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살짝 돌리는 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승이 나왔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다 올랐으니까 같이 그냥 오른 것 같은데 조금 더 버텨보겠습니다. 한 93달러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고요. 오늘 밤에 뭐 다시 이렇게 중앙 2평을 터치하는 조정이 나와도 뭐 할 말 없는 차트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에 여전히 역배열, 일봉의 2평선을 아직 평평하게 만들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와리가리 막 할 수가 같아요. 그래야 이제 2평선이 평평해지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불타기나 현재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그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겠다. 레딧 여전히 좋은 흐름입니다. 레딧은 괜찮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오클로가 큰 상승해줬어요. 15% 올랐네요.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하고 민기적 되다가 기를 모으다가 상승. 그러니까 하락의 채널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최소한 옆으로 이탈하면서 뭔가 횡보를 한다. 아니면은 추가 하락을 한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상승.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적절한 조정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평선이 꺾이면은 반등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점을 넘긴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단기 트레이딩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SMR도 똑같고요. 조비 같은 경우는 2평을 평평하게 만들어내었다. 차트는 조비가 더 좋은 거예요. 조비도 이제 적절한 조정이 오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거의 차트가 비슷해요. 중소형주들은. 힘수도 그렇고 CLSQ 역시 비슷하고요. 언유주얼 머신즈도 비슷하고요. 중소형주들이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 하면은 충분히 다시 오를 수가 있는 적절한 상황.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효율로 따진다고 하면은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한 장세가 어제부로 개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리프트도 적절한 상승, 엠로빈도 말씀드렸잖아요. 엠로빈 저번 주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월요일부터 하면은 16% 정도 올랐다. 제가 뭐 아무 종목이나 영상에서 언급하진 않아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언급한다. 엠로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의 구간, 아이레는 약간 약합니다. 아이레는 많이 후발주자다. 막바로 오른다기보다는 조금의 더 횡보가 필요하다. 빅베어 AI, 빅베어 AI를 놓쳤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채널을 그어놓고 상단선, 하단선 그어놓고 있었는데 하여튼 빅베어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지만 계속 하단선 정도는 지켜주면서 반등. 현재 빅베어를 살 때는 아니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오면은 지금 이평선이 살짝 위로 고개를 틀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오면은 공략이 가능하다.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6점 중반대 121선이라든가 올라오고 있는 21선에 터치를 하든가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보고 받아볼 수 있겠죠. 온다스는 굉장히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치고 나갈 거예요. 얘는 계속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냈고 21선 돌려내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만 조금 더 타면은 최고점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다. 매수는 언제나 추세선 하단 7불 후반대 정도.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테더가 이 상승의 채널을 좀 이탈을 해줘야 마지막 코인의 라스트 댄스가 나오고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가 나오는데 좀 버팅기고 있네. 여기가 좀 이탈해줘야 진짜 시원하게 라스트 댄스가 나올 텐데 여기 이탈 안 하면은 코인의 라스트 댄스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테더의 도미넌스가 이탈을 하면은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코인과 1년 동안 이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코인의 시즌 종료가 맞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못해서 코인은 시즌 종료가 됐고요. 마지막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가 남아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뭐 많은 설레발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했제 그랬제 찐반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누구의 모습인가? 찐반입니까? 비트코인은 주봉 2평이 꺾였습니다. 주봉 2평이 꺾였고요. 그러면은 내려오고 있는 주봉 2평 운이 좋아서 터치를 한다. 여기가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 사요나라. 2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시즌 종료는 최고점을 올해 넘을 일이 없다. 그게 시즌 종료라는 거지 지금부터 수직 낙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비트코인의 반등을 바라고 있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야 나스닥도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다만 제가 말하는 시즌 종료는 최고점을 못 넘긴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많이 또 기를 모아서 다음 시즌에 최고점을 넘기겠죠. 이번 시즌은 끝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못 넘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시즌의 고점은 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많은 악플이 달렸어요. 근데 악플 달려면 다세요. 미안합니다. 거짓말은 못해서. 게더리움은 그래도 좀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나마 게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종료 때는 그래도 200일선은 마지막 터치하는 헤드앤숄더를 보여주고 사요나라가 됐었고, 이번 시즌에도 사요나라는 맞는데 그래도 200일선까지는 살짝 좀 올라주는 상황을 보여주고 좀 소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이게 찔끔 올랐는데 벌써 스토캐스틱이 과한 매수네요. 그러면은 막바로 계속 오른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살짝 지루하고 재미없는 구간을 좀 더 보여주다가 마지막 어깨를 만들러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의 일정은 자정에 미국 9월의 PC 발표, 그리고 12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9월이라는 이미 많이 지나간 지표라서 뭐 좋게 나온다 한들 시장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표가 그다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이미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기조로 들어간 것 같고요. 갑자기 이 지표, 9월의 지표가 뭐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좀 할 것 같아요. 갑자기 금리 인하를 틀어버리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PC는 오늘 당일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지표가 될 것이며 대세의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자정의 지표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은 12시부터 장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움직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제 멤버십은 좀 실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세의 변곡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누군가의 매매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따라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매매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추세의 변곡을 잡는 걸 배우는 방법, 그리고 차트를 보는 방법, 그리고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냥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멤버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약간의 신경만 쓴다면 직장에서나 동네 쇼핑센터 등에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 굉장한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다. 누구나 평균 이상의 수익률은 거둘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휩쓸리고 탐욕에 물들거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최상위는 못 가더라도 중상위권에 가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